자, 이게 제 아침 식사입니다. 이게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사과, 배, 바나나, 파프리카, 색색별로, 요거 양파, 양파랜다. 양배추는 찝니다. 살짝 쪄요. 생고구마, 그 다음에 이거는 청경채, 그리고 이건 제가 텃밭에서 기른 무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으로 먹고 있고, 이것도 텃밭에서 이건 어느 아는 누님이 주신 건데, 요게 그 배추인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거는 양파, 마늘, 당근, 버섯. 이렇게 들어가서 난각번호 1번 계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당근은 항상 이렇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이렇게 먹고, 양배추는 살짝 쪄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다 생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아침에 제가 맨날 만드는 두유입니다. 두유. 이거는 서리태 검은콩, 그다음에 소주컵을 한 컵, 그다음에 백태, 병아리콩이구나. 병아리콩 한 컵, 그리고 물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드는 거고, 요거는 고용량 비타민 C 물입니다. 이게 제 아침 식사예요. 이 상 되게 정겹지 않나요? 이게 젊으신 분들은 요즘 모를 텐데, 옛날엔 시골에 이런 상이 하나 있었는데 다 하나씩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가볍고 정겨워서 제가 이거를 누가 버리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갖다 씁니다. 새 거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 정도 먹으면 너무 배부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배불러요. 배부른데 사실은 이렇게 야채 과일식은 조금 포만감 있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몸무게를 재고 있고, 산에 올라가면 벌써 다 꺼져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또 과일 하나, 고구마 찐 거 하나 이렇게 먹거든요. 견과류 이렇게 먹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이제 당 떨어진다고 그러죠. 기운이 없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야채 과일식이나 이런 거로 드시는 거는 조금 과하게 드셔도, 포만감 있게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안 먹으면 살이 너무 빠져서 안 됩니다. 이게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정도가 제 양이에요, 이게. 자,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한데, 지금 버섯 말리고 있습니다. 햇빛을 또 봐야지 영양분이, 비타민 D가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항상 늘 야채수 먹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산행을 하러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짹짹.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복면강도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정상인데 산성 한 바퀴 돌고 이제 제 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놀다가 명상 좀 하다가 그래 내려가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마을이 너무 이뻐요. 보이시죠? 진짜. 나 진짜 여기서 제팔TV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정모 한번 해보고 싶다.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말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저 끝에 파란 하늘이 이렇게 반기는 거 봐봐요. 참 진짜 감사합니다. 한 바퀴 둘러서 제 아지트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도 서리가 깼네. 서리도 너무 이쁘네. 낙엽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제팔TV 김제팔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영하로 떨어진 다음에 그때 영하 6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수도가 한번 오는 바람에 제가 살짝 고생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뭐 밤새 얼마가 나가든 간에 쫄쫄쫄쫄 조금씩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놓고요. 지금은 이제 좀 완성이 좀 돼서 온도 관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실내 보일러를 언제 꺼야 되는지, 켜야 되는지, 또 실내 그래서 스토브 같은 거 틀을 때
언제 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을 잘 맞춰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골 생활을 이렇게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것도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낮에 만약에 해가 좀 많고 그러면 낮에는 보일러를 끄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보통 산행 갔다 오는 시간이 한 총 4시간 정도 걸리니까,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뭐, 한 4, 5시간 정도는 보일러 잠깐 안 틀어도 되겠지 싶어서 꺼놓기도 하고, 또 절약도 하고 나름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암을 받으시는 분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일반적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은 어쨌든 간에 암이 싫어하는 것들, 암이 좋아하는 환경과 암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강을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씩 하게 되면 그 건강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암 환우분들도 그 나름의 항상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드셨으면 그건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랬더니 내 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또는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또 검사 결과를 봤더니 좀 호전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말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꾸준히 해야 된다. 저산소와 저체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염증의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염증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나쁜 환경으로 가는 그 데이터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염증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려면 소금물을 잡수시는 그런 거 아주 좋은 소금물을 처음에는 한 4, 5g 정도부터 시작했다가 7, 8g을 늘렸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g 정도, 한 7g에서 10g 정도는 좋은 용융소금을 따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인에게 맞는지 신장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예전에 신장병을 앓으셨거나 그다음에 뭐 결석이 발견됐거나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드시면 염증 같은 거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도움이 상당히 좀 많이 됐어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으면 피부부터 안 좋아지거든요. 얼굴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좀 몸 안쪽에 있는 부위가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소금을 먹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저한테는 잘 맞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암을 치유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영상에서 도대체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력이 결국은 암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암을 치료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항암을 버텨내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바탕은 면역력이다. 근데 이 면역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의 그 양과 에너지와 힘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곧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들을 표현하시기보다는 이제 그 원인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원래 맞을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면역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식습관은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야채 과일식을 한 끼를 반드시 그렇게 드시고 하나는 이제 현미, 그다음에 된장, 미역, 해조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관리를 상당히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염증 관리와 또 항암에 대해서 좋은 것들은 오메가3 같은 게 있으니까, 오메가3는 사실은 조금씩 호불호가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메가3를 2가지로 먹거든요. 3가지로 먹는구나. 오메가3를 어떻게 3가지로 먹냐면, 견과류 먹는 거 말고, 제가 아침에 두유를 먹을 때 그 아마씨 가른 게 있어요. 아마씨 분말 가른 거. 그거를 두유에다 넣어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 먹고, 그리고 아침에 먹는 계란, 그 스크램블 만들 때 먹는 그 계란에 들어가는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제가 따로 협찬을 받아서, 그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제가 또 협찬받은 오일이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협찬받은 오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스푼씩 먹습니다. 그래서 총 여태까지 뭐 견과류까지 따지면 오메가3가 제법 들어있는 것만 저는 4가지를 먹는 거예요. 견과류, 그 다음에 오메가3, 그러니까 요리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제가 직접 먹는 거, 음용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아마씨, 이렇게 오메가3에 대한 거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기 때문에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좀 먹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나 뭐 씨앗류나 뭐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녁에 보통 한 9시 넘으면, 일반적인 때는 한 9시 넘으면 잠자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쯤 되면 잠이 들려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잠이 너무 잘 와요. 너무 감사하게도 산을 끊이지 않고 다녀서인지 몰라도 너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은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저는 8시간은 무조건 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8시간. 그래서 한 10시쯤 자면은 한 6시쯤 눈이 떠지면 한 7시 반 때까지 그냥 계속 침대에 있어요. 그래서 8시쯤 일어나요. 8시쯤. 그래서 보통 이제 10시에서 10시쯤 잠들었다. 그러면 새벽에 한번 일어나거든요. 소변 때문에. 갔다 오고 또 다시 잠들어요. 그 중간에 잠깐 뒤척거리는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잠자는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7, 8시간은 기본적으로 꼭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또 수면에 대해서만 또 다룰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소모한 거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도 되게 중요하고, 장도 되게 중요하고, 폐도 되게 중요하고, 신장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게 되면 걔네들이 재정비를 해요. 야, 뭐 부속 빠진 거 집어넣고, 야, 부속 빠진 거 이거 갈아 끼워. 뭐 그럼 자동차 같으면 엔진 오일도 갈고 미션 오일도 갈고, 그다음에 휘발유도 또 보충도 하고, 이런 시간이 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막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뭐 책을 읽고 조금 머리를 정화시켜 주는 거 말고 기타 조금 잡음물을 많이 보게 되면 멜라토닌 확 감소되고, 원래 자야 되는 시간에 멜라토닌이 막 상승을 해갖고 편안하게 잠이 돼서 오장육부 및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이 전체적으로 다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암 하는 분들이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보통 새벽 2, 3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겪어봐서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잠 한번 딱 깨고 나면은 막 3시, 4시에 잠들었던 게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졌나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었어요. 저는 얼스윙을 하면서 산행을 꾸준히 지금 3개월째 다니고 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보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였지, 대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더니 몸이 살짝 적당히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저도 사실 유튜브 막 계속 막 요즘 쇼츠도 재밌는 거 많고 유튜브 보면은 막 계속 이렇게 한 칸씩 위로 올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을 확 넘겨버리면 그냥 새벽 3, 4시까지 가는 건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는 집에서도 명상을 조금 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는 이제 햇빛 쏘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햇빛을 이렇게 쐬주는 게 비타민 D도 저 피부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 비타민 D는 또 항산화 작용, 또 항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약을 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 햇빛에 노출을 시켜서 비타민 D를 충족시키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집에서도 아침에 잠깐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글라스 벗고 복면 이렇게 얼굴 다 내놓고 햇빛을 눈 감고 정면으로 봅니다. 그럼 이 따뜻한 게 눈 알서부터 쫙 이렇게 느껴져요. 그 따뜻한 게. 근데 좀 피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선크림 좀 바르시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전 선크림 잘 안 바르거든요. 골프 칠 때만 좀 바르고 웬만하면 잘 안 발라요. 근데 사이판에서는 워낙에 해가 강하니까 거기서는 할 수 없이 제가 선크림을 바르는데 한국에는 잘 모르겠어요. 센지. 또 겨울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그냥 선크림 같은 건 저는 안 바르고 그냥 선글라스 벗고 오롯이 그냥 눈을 감고 햇빛을 정면으로 주시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명상음악 듣는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이렇게 명상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가사가 나오고 그러는 음악 말고 그런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눈 감고 계속 햇빛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또 저한테 진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저는 이게 스트레스 감소되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산에 올라오면서도 그냥 막 허투루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정말 이름 모를 새인데 황금색이더라고요. 한 요만한데 새가 한 요만한데 제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막 휘바람을 불러줬더니 옆에 왔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지수를 낮추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에 다니면서도 꽃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 이런 것들도 좀 가끔가다 유심히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면 먹는 거를 좀 잘 먹어야 한다. 그래서 먹는 걸 잘 먹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좋게 하고 적절한 운동과 명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제가 진짜 한 수백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식습관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에 조금 놀라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당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밀가루 같은 거, 그다음에 흰쌀 같은 거, 뭐 탄산음료, 치즈, 우유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돼요. 인공 감미료 들어가 있는 외부 외식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기도 붉은 고기는 뭐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되겠다. 좀 참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산성 음식. 지금 제가 열거했던 것들이 다 산성 음식이거든요. 산성이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알칼리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pH 수치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암이 좋아하는 환경은 환경이 더 많다. 암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은 알칼리성 환경이 더 좋았다. 그럼 알칼리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과일 많이 드시면 돼요. 레몬, 라임, 아보카도, 토마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되고 견과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녹차도 괜찮고요. 식물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 항산화 작용을 다 합니다. 그 플라보노이드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게 좋은데, 여기서 하나 팁은 뭐냐면, 저는 그래도,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먹어요. 그리고 차는 현미차. 매일 먹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얘 출연료 줘야 되나? 얘 진짜 너무 많이 출연하는데. 제가 하루에 아침에 딱 만들 때 현미차 1.2리터를 딱 해서 시작을 해서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이제 양이 밥 주고 이제 그거 만드는 게 현미차 하루에 1.2리터. 이걸 자기 전까지 1.2리터를 꼭 먹어요. 왜냐면 저는 뭐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또 비타민 C 물은 이거와 별도로 제가 한 500cc 정도 따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1.5리터 이상은 무조건 물을 먹어요. 거기다 섭취하는 수분량이 되게 많고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또 먹기 때문에 저는 수분 보충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식습관에 있어서 드시고 싶은 걸 좀 참고, 빵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음료수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뭐, 치즈, 우유, 이런 거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산성화, 우리 몸을 산성화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빨리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아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떼어냅시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빨리 떼어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암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암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전 영상에서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암을 없애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저산소, 저체온,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암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항암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병원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저처럼 자연치유를 하느냐 마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 몸에서 암이 발병됐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무슨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려면 워밍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지금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진짜로. 완전히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안 하시면서 암이 없어지길 바라시거나 내 몸이 좋아지길 바라시는 건 약간 욕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자꾸 심사숙고하고 암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꼭 해야 하는 거,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진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도 그 산에 올라가면서 누구랑 잠깐 통화를 하다가 호흡이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호흡이 하나도 가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상 거의 올라가면 호흡이 가빠지긴 하는데 한 중턱 이상까지는 그냥 전화하면서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아주 장담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암을 잘 알아야 한다. 암이 어떤 놈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암이 좋아하는 환경과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그냥 알아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걱정하는 거로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병원에서 집에서 또 힘들어 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암 환우분들 진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응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 암 환우분들 되게 많으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문자도 오시고 막 안부도 물어봐 주시는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올해는 우리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오늘 제팔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늘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항상 건강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